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9살의 한 여성,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가장 가까웠던 사촌 오빠에 관한 사연입니다. 주인공은 늘 얌전하고 성실하다는 말만 들으며 살았습니다. 학창시절엔 성적이 늘 중상위권, 회사에 가서는 뒤치다꺼리를 잘하는 실무자, 연애도 조용조용, 결혼은 늦어졌고 이혼은 조용히 끝냈습니다. 남들에게 내세울 건 없지만 남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는 사람. 본인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녀에게 사촌 오빠는 명절이면 붙어 다니던 단짝이었습니다. 방충망에 종이를 붙여 풍금 소리를 만들어 보던 여름, 바닷가에서 흰 파도에 같이 넘어졌던 가을,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던 집안 속사정까지 나눴던 겨울. 세월이 흘러 서로 성인이 되었고 각자 삶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 큰 집상을 도우러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주인공은 오랜만에 사촌 오빠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수척하지만 단정한 얼굴, 장례식장 특유의 냄새 속에서도 반듯한 태도. 괜찮아. 그 한마디가 심장 어딘가를 톡 건드렸습니다. 밤새 분향을 서며 서로 대신 서주고 물컵을 건네고 구두끈을 묶다 손끝이 스치고금 모든 건 우연일 수 있었지만 우연이 너무 또렷했습니다. 주인공은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가족이야. 마음 단단히. 장례가 끝난 뒤에도 연락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퇴근했어. 밥 먹었니? 같은 안부가 길어지고 요즘 잠이 안 와. 회사에서 곤란했어 같은 속내가 이어졌습니다. 주인공은 회사에서 상사의 보고서가 밤마다 뒤집히는 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촌 오빠는 작은 도면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수주가 끊겨 퇴직을 고민 중이었습니다. 서로의 지친 일과가 대화에 얹히자 메시지는 더 자주 오갔습니다. 그날 주인공은 퇴근길에 버스를 놓치고 억수 같은 비를 맞았습니다. 편의점 비닐 우산으로 간신히 몸을 가리며 골목을 들었었는데 반대편에서 검은 우산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사촌 오빠였습니다. 내가 여기 사는 줄 알았으면 진작 내려다줬지. 우산 아래로 비가 줄어들자 비로소 숨을 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냥 같이 걷자. 오빠의 말이 허공에 맴돌았고 고개가 아주 조금 그덕여졌습니다. 그날 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인공의 마음 어딘가가 사람이라는 온기를 다시 기억했습니다. 그는 커피를 내려주고 젖은 머리 드라이기를 건넸습니다. 늦었는데 들어갈게. 문 앞에서 신발을 꺾을 때 둘의 그림자가 한번 겹쳤다가 천천히 풀렸습니다. 그 조용한 겹침이 다음 날을 불렀습니다. 연락은 더 짧고 더 촘촘해졌습니다. 회사에서 모욕적인 말을 듣고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며 겨우 숨을 고르던 날, 주인공은 자리에 앉기도 전에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좀 힘들었다. 지금 갈까? 그 한 줄이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직접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저녁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계산된 친절도 억지로 미는 다정함도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국물 하나, 빵 2개, 밥은 먹었니? 단순한 문장. 몇 번의 저녁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둘은 서로를 위로하는 방식이 비슷했습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필요한 말만 남기고 침묵을 길게 허락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밤 사촌 오빠가 퇴사를 통보받았습니다. 끝이 났네. 그는 담담히 말했지만 손등이 하얗게 질리도록 컵을 쥐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건네고 물컵을 새로 따랐습니다. 그가 고개를 떨군 순간 주인공은 처음으로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어깨에서 오래 잊었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만 서로의 마음이 같은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주인공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선은 더 굵어지는 줄 알았다. 그런데 어른의 선은 더 가느다랗고 길다.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새 건너가 있다. 큰 집에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이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기름 냄새, 탁탁 튀는 소리, 웃음 섞인 타박, 아이들 뛰는 발소리. 주인공은 부엌에서 전을 부치며 사촌 오빠와 눈을 피했습니다. 반대로 어른들은 둘을 붙이려는 듯 두 사람은 일 좀 같이 해라 웃으며 시켰습니다. 밤이 깊어 어른들 몇은 술에 취해 먼저 누웠고 아이들이 잠들자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안방에 이불을 펴고 거실엔 소파와 담요가 깔렸습니다. 사촌 오빠는 가벼운 자켓을 걸치고 베란다로 나갔고 주인공은 몰래 따라 나갔습니다. 이번엔 내가 물어볼게. 너 괜찮아? 응. 아니. 서로의 시선이 처음으로 정면에서 오래 묶였습니다. 창밖은 겨울밤의 어둠, 실내는 백열등의 미지근한 빛. 주인공이 먼저 고개를 올렸고 오빠가 아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 뒤쪽 복도에서 작은 마찰음이 났습니다. 둘은 본능적으로 몸을 떼었지만 늦었습니다. 복도 끝 안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작은 스마트폰 카메라가 흘끗 움직였습니다. 곧이어 불이 켜졌고 주인공의 어머니와 큰어머니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지금 뭐 하니? 주인공의 어머니가 낮게 물었습니다. 사촌 오빠의 턱에는 주인공의 립스틱이 희미하게 묻어 있었고 주인공의 블라우스 윗단추 2개는 풀려 있었습니다. 베란다 유리에는 두 사람의 얼굴 윤곽이 포개진 김 흔적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큰어머니가 스마트폰 화면을 들어 보였습니다. 잠깐 전 입술이 겹쳐 있던 베란다의 모습이 그대로 화면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숨소리, 옷깃, 포개진 그림자 부인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주인공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사촌 오빠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리며 휴대폰을 쥐고 있었고 큰어머니는 삭제는 내가 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이미 봤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것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날 밤 이불은 같은 집에 깔렸으나 누구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과 방 사이의 공기가 얼음처럼 딱딱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 위엔 밥이 있었고 그 위로 눈치가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묻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조차 위태로운 줄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단톡방은 적막해졌고 명절 약속은 줄줄이 취소되었습니다. 큰어머니는 몸이 안 좋다며 말을 아꼈고 고모는 해외에 간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어른들은 말로 싸우기보다 모르는 척 끊는 방식을 택했고 그 침묵이 칼처럼 깊게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도 균열이 났습니다. 사촌 오빠의 사정은 더 어려워졌고 주인공은 이력서를 꺼냈습니다. 밤마다 익십으로 끝나는 메시지가 늘었습니다. 잠깐만 버티자는 말도 이겨내자는 말도 둘 모두에게 독이 됐습니다. 주인공의 어머니는 며칠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녁 식탁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다친 게 제일 속상하다. 그런데 넌 내가 다친 만큼 다른 사람도 다치게 했어. 그 말이 주인공의 가슴을 낮고 길게 찔렀습니다. 사촌 오빠는 사과하려고 집을 찾았지만 큰아버지가 문 앞에서 막았습니다. 여기선 말하지 마라. 너희는 둘이 말로 정리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 그 말은 사실이었고 잔인했습니다. 그날 밤 주인공은 휴대폰을 꺼두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베란다 유리에 남아있던 그 하얀 김 흔적이 머릿속에서 슬로우 모션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지우는 법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믿은 어느 오후 큰어머니가 조용히 찾아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갖고 있어라.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20살이던 어느 봄 사촌 오빠와 함께 대청마루에 앉아 웃고 있는 사진.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그날 내가 울고 있을 때 내 옆에 있어준 사람이 너였다.
큰어머니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금은 갔던 것 같아. 주인공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봄날 자신은 첫 취업 실패로 심하게 무너져 있었고 사촌 오빠는 옆에서 말없이 귤을 까주었습니다. 마음이 처음으로 덜 아팠던 날. 어쩌면 그때 사랑과 위로와 가족의 경계가 아주 얇게 흔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지금의 선택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주인공은 사진을 봉투에 다시 넣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바닥에 작은 러그를 깔고 해가 잘 드는 창가에 화분을 올렸습니다. 아침엔 창문을 열고 공기를 들이고 밤엔 불을 끄고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사촌 오빠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여기까지다. 주인공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에 적었습니다. 우리는 어른이었다. 선택의 무게도 후회의 무게도 어른의 몫이다. 여러분, 이건 무엇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사랑일까요? 오래된 위로가 잘못 자란 환상일까요? 피부치라는 말이 만들어낸 금기의 무게는 두 사람의 감정보다 언제나 더 무거워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내일도 진심을 담은 새로운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